밤마다 4번씩 화장실 가느라 잠에서 깨는 남자 이성호 씨. 아내는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고 침대엔 차가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면서 손끝 하나 제대로 뻗지 못하는 밤이 계속된 겁니다. 말 못하고 혼자 숨기면 결국 사랑도 건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려는 건 작지만 남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전립선 이야기입니다. 왜 한밤중 화장실을 찾게 되는지, 왜 아내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약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 작은 전립선이 어떻게 남자의 삶을 뒤바꾸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립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립선은 호두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이지만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소변을 저장하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기고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등 바로 삶의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역할은 단순히 소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정객을 만드는 데도 관여해 정자가 움직이고 살아남도록 도와주기에 남자의 생식 기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전립선이 튼튼하고 매끄럽게 작동하지만 50세가 넘으면 호르몬 변화와 노화로 인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무 대책 없이 놔두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즉 BPH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암은 아니지만 요도를 누르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나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이나 사정할 때 망설이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죠. 가장 무서운 건 전립선암입니다. 한국의 중장년 남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소리도 없고 당장 통증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버티다 보면 이미 늦어버린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초기 증상은 정말 사소하고 약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 활력, 그리고 당신의 수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처음엔 정말 가벼운 증상 하나로 시작했지만 결국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인생의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63세의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김민주 씨입니다. 평생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죠.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며 건강을 자랑하던 그가 1년 전부터 작은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밤에 한 번 화장실을 가는 정도였지만 그게 어느새 4번, 5번으로 늘었습니다. 밤에만 좀 불편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눈밑은 점점 어두워지고 낮에도 피곤해 책 한 페이지를 다 읽지 못하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원래는 늘 온화하던 김 씨가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리모컨을 떨어뜨린 일로 소리를 질렀을 때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던 저녁 식탁은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침묵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모든 상황을 보고 아버지께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건강검진 받아요. 그냥 아버지랑 저랑 데이트하는 기분으로요. 처음엔 김 씨가 완강히 거절했지만 아내와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즉 BPH였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50대 이후 남성의 80% 이상에서 나타나는 흔한 문제인데도 정작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몰라서 방치하는 병이죠. 김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약을 바로 먹기보단 먼저 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고기를 잔뜩 굽고 소주를 곁들이던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푸른 채소와 토마토, 생선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저녁마다 TV만 보던 두 부부는 이제 공원 산책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깊은 숨쉬기 연습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밤에 4-5번 깨던 소변 횟수가 이틀에 1번, 2번 정도로 줄었고 어떤 날은 아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눌 때 김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유쾌함과 웃음이 돌아온 겁니다. 김 씨의 아내는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30년 전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건강만 아니라 우리 사이도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픈 걸 견디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건강은 결코 참고 버틸 일이 아닙니다. 작은 증상을 방치하면 결국 몸뿐 아니라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전립선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 반드시 지킬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다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신호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이미 작은 SOS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결코 소리치지 않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속삭일 뿐이죠. 그리고 그 속삭임은 대부분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소중한 경고장입니다. 오늘 제가 그 경고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함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그 편지를 받고 계신 건 아닌지 솔직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 바로 원치 않는 한밤중의 여행입니다. 혹시 밤에 1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찾으시나요?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도. 이건 전립선 건강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로 단순히 야간뇨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밤마다 잠이 깨면 숙면이 무너지면서 낮에 피로가 몰려오고 예민해지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져 결국 하루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 기다림과 찝찝함입니다. 소변을 볼 때 한참을 기다려야 줄기가 나오거나 줄기가 가늘고 끊기거나 뚝뚝 흘러내리듯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또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 혹은 화장실을 나서자마자 다시 가고 싶은 충동이 들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은 결코 나이 드니 그렇다로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편지, 불편함과 통증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을 볼 때나 사정 직후, 음경 끝부분에 약간 찌릿하거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이 마음의 벽이 되어버려 많은 남성분들이 부부관계조차 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편지, 남자의 자존심을 흔드는 속삭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성기능 저하 혹은 발기력 문제죠. 이전만큼 강하게 서지 않거나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순환과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물학적 신호일 뿐이며 그 뿌리에는 전립선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결코 약한 사람이나 비관적인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네 가지 편지 중 하나라도 몸으로부터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은 무심코 나이 탓이라며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전립선 건강에 대한 잘못된 믿음 5가지를 하나씩 깨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시간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남성분들이 분명 몸에서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망설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잘못된 믿음의 덫이 여전히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치며 전해 내려온 잘못된 상식이 우리를 붙잡고 결국 소중한 건강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가지 잘못된 믿음을 진실의 망치로 깨부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 그건 70, 80대 노인들 이야기야. 나는 이제 겨우 50이니까 아직 멀었어. 아주 흔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전립선은 40대부터 서서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50대는 이미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대비하기 위한 황금 시기이자 치료가 아니라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입니다. 50대부터 전립선을 관리한다는 건 70, 8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불이 번지고 나서야 물을 찾지 마세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 소변 자주 보는 건 물 많이 마셨거나 날씨가 추워서 그래. 맞아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추우면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땐 소변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문제로 인한 소변은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계속 마려운 느낌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계절이나 물 섭취량과 상관없이 매일 밤마다 반복되죠. 이 미묘한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잘못된 믿음. 아프지 않으면 괜찮아. 아프면 그때 가서 검사 받으면 돼.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립선 문제, 특히 BPH나 초기 전립선암은 마치 빙산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빙산의 아주 작은 꼭대기일 뿐, 대부분의 위험은 물속 깊이 숨어 있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주변 장기를 누르거나 뼈로 전이되기 전까지는 거의 통증이 없기에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통증을 건강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네 번째 잘못된 믿음. PSA 검사는 무섭고 복잡하다던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는 단순한 혈액 검사에 불과합니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검사처럼 팔에서 혈액만 조금 뽑으면 되고 몇 시간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며 현대의학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잘못된 믿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로서의 삶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물론 전립선 문제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전립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되찾으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크게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을 돌보라는 소중한 경고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드러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건강을 지키는 길은 훨씬 가볍고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 있게 그 진실을 마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믿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혹은 그 믿음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계속 제 영상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몸의 작은 속삭임을 계속 외면하고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힌 채 몇 년을 더 흘려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절대 위협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목격해온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쓰러뜨리는지 말이죠. 첫 번째 도미노, 방광의 약화입니다. 전립선이 커져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을 내보내기 위해 방광은 훨씬 더 세게 수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힘을 주다 보면 마치 너무 오래 늘려놓은 고무줄처럼 방광 근육이 점점 지치고 약해집니다. 결국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이 생기고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셀까봐 불안해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극심한 통증 속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급성 요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화장실 가는 일이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전쟁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 신장의 손상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요관을 타고 신장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막히면 물이 역류해 주변 들판을 침수시키듯이요. 우리 신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방광염, 신우신염 같은 감염이 반복되고 신장이 늘어나며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작은 증상을 가볍게 여긴 탓에 평생 혈액투석에 의존하며 사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정신적, 관계적 붕괴입니다. 겉으론 가장 듬직하고 강했던 남자들이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장거리 외출이나 가족 여행조차 화장실이 걱정되어 거부하게 되고 아내와도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 못할 부끄러움과 상실감이 마음속을 집어삼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부부 사이가 점점 금이 가고 가족의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미노, 그건 치료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너무도 안타까운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의 최진혁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고 강인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집안의 기둥 같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의사여서 여러 번 건강검진을 권유했지만 최 씨는 늘 웃으며 말하셨답니다. 아직 쌀포대도 혼자 번쩍 드는데 내가 무슨 검진이야. 난 괜찮아. 그러다 어느 날 허리 아래쪽이 은근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진통제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립선암 말기였고 암이 척추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건장하던 최 씨는 항암 치료 후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병실에서 저를 꽉 붙잡고 그분은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아들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방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결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간은, 그리고 조기 치료의 기회는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난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웃음은 그 작은 결심 하나에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제 영상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4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은 전립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관리해야 할 우리 몸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이제부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잊혀지는 4가지 건강의 기둥 위에 여러분의 건강 요새를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기검진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약, 바로 몸의 정기 점검이죠. 여러분이 아끼는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잖아요. 우리 몸은 그 자동차보다 수십만 배나 더 소중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비뇨기과 검진과 PSA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전립선 질환을 앓았던 아버지나 형제가 있다면 45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한 번의 오전 검진이지만
그건 앞으로 수년을 평온하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전립선 친화 식단입니다. 우리의 전립선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반대로 염증을 키우는 음식은 싫어합니다. 먼저 전립선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볼까요? 토마토, 특히 익혀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디가드입니다. 따뜻한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파스타 소스도 훌륭한 선택이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특히 우리의 김치로도 즐길 수 있는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두부, 된장, 두유 같은 콩 제품 속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맛있으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이유죠.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녹차도 익숙하지만 강력한 항산화 음료랍니다. 반대로 전립선이 싫어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특히 잦은 삼겹살 파티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고지방 유제품인 치즈, 버터, 그리고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특히 소주도 적당히 줄이시는 게 전립선을 위해 좋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운동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가벼운 운동입니다. 왜 효과적이냐고요? 운동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며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운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30-45분 정도 빠르게 걷기, 공원이나 한강변을 아내와 함께 걸으면 더 좋겠죠. 가벼운 등산도 한국인에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골반적인 운동, 즉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황금 같은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 줄기를 중간에 멈추는 듯한 근육을 꽉 조였다가 5초 유지 후 5초 풀어줍니다. 이걸 1개2보에 반복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몰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랍니다. 네 번째 기둥은 마음 관리와 숙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높여 염증을 키우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것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마음 관리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1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의 취미를 찾으세요. 분자의 가꾸기, 바둑, 도예, 낚시, 무엇이든 좋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목욕탕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숙면을 위해 저녁 이후 물이나 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 4가지 기둥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활 속에서 습관을 바꾸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신가요? 건강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분명 여러분의 전립선이 가장 먼저 고마워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지키고 경제를 떠받치며 든든한 남편이자 엄한 듯하지만 따뜻한 아버지로 살아오셨습니다. 늘 남을 챙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고 살지 않으셨나요? 전립선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온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그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관심과 경청, 그리고 때맞춘 관리일 뿐입니다. 통증이 여러분을 소리치게 만들기 전에 그 작은 속삭임에 오늘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50세든 70세든 80세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건강하고 당당하며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의 결과로 쌓아 올리는 인생 최고의 성취물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부담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의 훈장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나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제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준비됐다 라는 한마디만 남겨보세요. 그 한 단어가 바로 다시는 내 건강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될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작은 손길 하나만 보태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형제나 친구,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황금 세대를 위해 준비한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과 평안 속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들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